안녕하세요. 나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에 관해서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통신회사나 이런 전자제품 회사의 경우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위해서 자회사 형태로 서비스 회사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업체에 이제 위탁을 주는 형태로 이 서비스 업무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 이제 하는 경우에 그 업체 소속인 그 서비스 기사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이제 이 서비스 기사들이 직접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서비스 기사가 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 회사, 이제 뭐 대기업이라, 보통 대기업이죠. 대기업과 이제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제 1대1로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그 이제 서비스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서비스 기사가 근로자이냐 아니냐, 이것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서비스 기사님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를 보면, 일단은 사업자 형태로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회사의 서비스 업무를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업무를 이제 배정을 받고, 그 배정된 업무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뭐 어떤 장소에 출퇴근을 한 것은 아니지만 PDA로 이제 업무 배당을 받아서 일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그 업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뭐 이제 각종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장비들을 이 본사에서 이제 다 제공을 하고, 또 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당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근로자인지 아닌지 약간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제 이 서비스 기사들이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돈을 더 벌 수 있거나 매출을 별도로 올릴 수 있느냐, 그런 구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서비스 업무, 즉 애프터 서비스 업무만을 하고 뭔가 뭐 장애가 생겼을 때 가서 고쳐주고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받은 것이지, 이 서비스 기사가 명목은 사업자고 도급 계약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뭔가 뭐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던가, 이런 일반적인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윤이 창출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근로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계약의 이름이나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종속관계, 즉 사용자에게 종속되어서 복종, 그러니까 뭐 복종이라는 말이 이제 말은 복종이지만 일단 지시에 따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시에 따르면서 근로의 대가로 이 임금을 받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세금 처리 문제, 아니면 뭐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근로관계에 따른 뭔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뭐 비용들도 있고, 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런 뭔가 장소를 제공한다던가, 근로 장소를 제공한다던가, 그 근로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사람을 또 고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이제 뭔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근로관계를 체결하게 되면은 뭐 이제 사대보험을 또 지출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비용 절감을 꽤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근로관계인데 도급계약의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계약이라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종속관계, 복무관계가 있느냐,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있느냐, 뭐 취업규칙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여기에 구속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 도구 이런 거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자기 걸로 소유하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 사용자가 제공을 하느냐, 또 내가 일을 안 하고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또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통신회사 땡땡땡 라이프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통신회사의 서비스 기사는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사한 형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 이제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통신회사들은 주로 이제 아니면 뭐 전자제품 회사들은 자회사 형태로 이제 그 자회사의 서비스 기사들을 고용을 시키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하청업체가 이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사들과 도급 계약을 맺어서 이제 일을 하는 형태는 조금 줄기는 한 것 같은데요. 꼭 뭐 서비스 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일에서도 이제 많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